안녕하세요. 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 그 첫 번째 시간. 나는 왜 코리니 아빠가 되었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이 50에 처음으로 코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전에 주식도 모르고 부동산도 몰랐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 부자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해보니 일을 잘하는 것과 돈을 잘 버는 것은 절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돈 자체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공부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해서 버는 돈, 즉 근로소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해서 버는 돈은 그때까지만 해도 땀 흘리지 않은 돈, 부도덕한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면 투자, 남들이 하면 투기라고 했으니까 투자에 대한 인식부터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했죠. 여러분도 유튜브를 보시면 화폐 기원, 통화량, 신용창출의 원리, 달러 패권, 연방준비위원회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11월 6일 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선이 되었습니다. 한 번 대통령이 됐다가 그 다음에 정권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죠.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과 도대체 코인 투자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궁금하시겠죠? 코인 투자는 저는 무지했는데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했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진짜? 어떻게 트럼프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지? 과연 지금 흔들리는 그 미국 달러 패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화폐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개당 1억이 넘어버린 디지털 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시민 아저씨, 이분께서 예전에 토론에 나와서 말씀하셨죠. 비트코인은 네덜란드 튤립과 같아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저도 이분의 책을 대학교 때부터 몇 권을 읽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제적 경제학을 공부하셔서 되게 해박하신 유시민 아저씨를 믿고 비트코인을 안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후회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몰랐어요. 비트코인이 한 개가 아닌 소수점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업비트부터 바로 가입을 했죠. 근데 이런 놀라운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업비트 신입 회원은 하루에 100만 원밖에 입금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엄청나죠? 네. 돈이 있어도 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 찬스를 쓰도록 했습니다. 지인한테 연락을 해서 좀 비트코인을 어떻게 좀 대신 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평소에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거 부탁 못 하겠죠. 여러분 돈 떼일 수도 있으니까 꼭 친한 분한테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송금 받기를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BTC가 제가 11월 14일 날 이렇게 해서 지인한테 해서 업비트에 받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비중이 99.3%, 거의 100% 몰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먼저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비트코인 전문가가 누구냐?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봤는데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이 오태민 교수님 컨텐츠를 꼭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의 채널명이 오태민의 지혜의 족보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빠르게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보셔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루에 2시간 정도 수면을 했고요. 유튜브를 하루에 12시간 이상 시청을 했습니다. 정말 일하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유튜브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위험자산이라고 하지? 생각보다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뭐 변동성이 크다고 하면 막 하루에 막 10%, 15%씩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별로 그러지 않았어요. 어, 비트코인은 하루에 잘해봐야 뭐 1%, 2%, 뭐 많으면 뭐 한 3% 이렇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데 옆에 이렇게 하루에 10%씩 넘게 폭등하는 또 뭐 폭락도 하겠죠. 폭등을 하니까 그런 알트코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 도지코인, 리플, 시바이누, 에이다 뭐 되게 많죠. 뭐 한국 코인들까지 해가지고 코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도대체 이게 다 뭐지? 아, 알트코인에 대해서 또 공부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에 대한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 뭐가 있습니까? 네, 챗GPT한테 알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이 코인이 뭐고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떤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알트코인을 공부하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리플이라는 코인을 발견했어요. 근데 제가 이 리플이라는 코인이 뭔가 좀 이상하면서도 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코인의 이 차트를 봤는데 제가 뭐 차트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도 아닙니다. 근데 7년 동안 이 코인의 이 패턴을 봤더니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오르지 않고 네, 계속 횡보를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SEC에서 고소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코인이 망하진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고소까지 당했는데 이렇게 안 망할 수가 있지? 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 투자를 저보다 오래 한 분한테 물어봤죠. 이거 리플이 아무래도 뭔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리또 속이라고 리플한테 또 속는다고. 그래서 절대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뭔가 리플이 뭔가 괜찮아 보여가지고 500만 원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봤습니다. 근데 단 하루 만에 18%가 상승한 거예요. 쇼킹하죠. 뭔가 이상하다. 이거 우연인가? 정말 그냥 하루만 일했던 걸까? 아니면 정말 이 코인이 뭔가 잠재력이 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역시 공부밖에 답이 없겠죠. 그래서 리플하고 관련된 그런 다양한 그 내러티브들, 스위프트, 뭐 CBDC, 은행 간 결제 시스템, 리플 레저 프로토콜 등등 열심히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가 찾아본 결과 대한민국의 한 이 두 채널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타임 레버리지님하고 에버그린님. 이 두 분의 컨텐츠가 정말 저한테 좋았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타임 레버리지님이 책도 내시고 리플 빅뱅이라는 책을 내셨죠. 활발하게 정말 그 리플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컨텐츠를 보니까 에버그린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리플에 대해서는 더 원조에 가깝습니다. 이분이 벌써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컨텐츠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리플의 내러티브 그 가능성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틀 동안 뭐 2-3시간 수면으로 버텼습니다. 좋다. 그러면 타임 레버리지 그 말 그대로 그분의 시간을 견디는 힘, 이 말대로 저는 리플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 7년 동안 그 견뎌왔던 그 시간을 사보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100%를 다 전량 매도를 하고 리플 99.4%로 매수를 전환을 해서 제 비중이 XRP의 전체를 다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이 날짜가 11월 중순입니다. 네. 그래서 초심자의 행운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리플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오르고 또 오르고 결국 일주일 만에 1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정말 돈이 복사되는 느낌이 이런 건가? 그냥 자고 일어나면 계속 돈이 불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투자를 한 건가? 도박을 한 건가? 이렇게 헷갈릴 만큼 정말 초심자의 행운이 저에게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 자녀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았어요. 아빠는 왜 그렇게 위험한 코인 투자를 했어요? 라고 분명히 물어볼 것 같았습니다. 비트코인도 위험하다던데 아니 그 이름도 없는 그런 리플이라는 코인에 어떻게 99.4%를 못 박아나니 아빠 정말 투자한 거 맞아요? 도박 아니에요? 투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와 투기와 도박 이게 뭐가 다를지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같은 코린이 아빠가 있다면 어쩌면 저의 어떤 성공 또는 실패가 교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직까지는 리플로 인한 수익률이 괜찮죠. 근데 이 투자가 정말 성공으로 이르게 될지 실패가 이르게 될지 그건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빠가 코인 투자를 한 이유는 왜 이게 투기가 아니고 왜 이게 도박이 아닌지. 저는 화폐를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는 3가지 전환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아날로그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의 대전환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그 아날로그 화폐, 즉 종이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최소한 뭐 신용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핸드폰에서 이렇게 전자결제를 하죠. 근데 앞으로는
정말 코인,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큰 변화는 뭐냐면 옛날에 그 1944년도에 브레턴 우주 체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금본위 체제인데 금을 기반으로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세계 기축 통화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달러는 금으로 바꿔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때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큰 패배를 당하면서 더 이상 그 달러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부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그때 금과 더 이상 달러는 연계시키지 않는다라는 폭탄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달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을 만한 통화로 생각을 하고 있죠. 이때부터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찍어내는데 금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달러를 찍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믿고 있는 그 달러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통화량이 증가하는 그런 기축 통화가 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닉슨 이후에 이 달러 체제가 과연 예전처럼 그런 브레튼 우주 체제처럼 금으로 복귀할 거냐? 요즘 금값 엄청나게 올랐죠. 아니면 이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는 그 위안화나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대체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이 대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그 발전이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이런 통제 사회로 대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어쩌면 정말 역사적인 전환점이고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 제가 경험했던 1999년도에 그런 어떤 인터넷 혁신, 또 2010년대에 일어났던 그런 모바일 혁신보다 훨씬 더 엄청난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트럼프랑 코인이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또 물어볼 수 있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6일 날 당선됐고 저는 11월 10일 날 처음으로 업비트에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까지 지금 품었죠. 원래는 일론 머스크는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트럼프 쪽에 전환이 되면서 지금 도지라는 부서에 들어가서 미국 행정부 자체를 엄청나게 혁신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엄청나게 하고 있죠. 뭐 10,000명이 근무하는 조직에 9,700명을 해고하는 그런 엄청난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생각에는 중국과의 화폐 전쟁에서 이미 트럼프는 필승 전략을 준비해서 집권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사람들을 보면 지금 트럼프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네. 특히나 제가 가장 그 주목하고 있는 멤버들이 있는데 그 멤버들은 어떤 국방이나 이쪽 사람들보다 일론 머스크는 당연하겠죠. 여기 쭉 보시면은 경제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이 하워드 루트닉이라는 상무부 장관, 이분도 월가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고 또 기업의 CEO까지 해본 경험이 있고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또 조지 소로스와 관련된 또 회사에서 그 투자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월가의 금융 그 생태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코인을 규제하는 미국의 SEC 이번 의장으로서 폴 애킨스가 지금 추천이 돼 있는 상태죠. 4월 달에 아마 취임을 할 것 같은데 그분 역시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분이고 또 금융 생태계에서 굉장히 잘 아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그분의 자산이 지금 거의 하나 돈으로 했을 때 한 뭐 4천억, 5천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엄청난 부자이면서도 암호화폐 쪽으로 굉장히 또 투자도 했고 또 전문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게리 겐슬러라는 그 SEC 의장이 있을 때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바라보던 그 관점과 앞으로 트럼프 정권에서 바라보는 그 가상자산 혹은 암호화폐 혹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이런 정의, 용어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트럼프에 투자를 하도록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꼭 다시 공부를 해보실 걸 권합니다. 이 미국이 왜 트럼프를 선택했는지 이 박종훈 기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의 책을 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책을 나는 보기 싫다 혹은 살 돈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박종훈 기자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트럼프 2.0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 트럼프를 되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분은 뭐 장사꾼이다, 뭐 부동산 업자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자기 관리가 굉장히 확실한 분이세요. 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설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어프렌티스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7명 이렇게 팀을 먹어가지고 매주 경연을 펼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1등한 사람을 직접 트럼프가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출연을 하면 뭐 일자리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트럼프가 그 심사위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말을 남기죠. You are fired. 그래서 그 어프렌티스 시리즈를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시면 트럼프가 얼마나 스마트한 인물인지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선거구에서만 이긴 게 아니라 미국 그 유권자들 전체 득표수에서도 일을 했고 공화당 상원도 하원도 모두 공화당이 장악을 해서 정말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해서 리플에 몰빵할 수 있었나 궁금하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플에 대한 그런 내러티브, 또 리플의 가능성, 또 리플의 리스크에 관해서 제가 또 종합적으로 다음 시간에 따로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코인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코린이 여러분들, 또 저 같은 코린이 아빠분들 함께 저희가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나누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